자, 다음 우리가 공부할 거는요, 헥스빈 플롯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사실은 이 판다스나 이 파이썬을 알고 나서 이제 안 그래프 형태입니다. 말 그대로 헥사고널 빈이에요. 우리가 막대 그래프를 딱 그릴 때 이렇게 나타낼 때 요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빈이라 어떤 담는 그릇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 즉 빈도 쓰고요. 그리고 여기가 항상 빈도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나오면 frequency라고 나올 거예요. frequency라고. 빈도수가 항상. 왜?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이산형이니까. 그쵸? 자, 근데 헥사고널 빈의 약자입니다. 그쵸? 헥사고널. 그러니까 육각형 모양으로 나와요. 이렇게 육각형. 자, 뭐냐면 이걸 어쩔 때 쓰냐? 데이터가 커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3점도를 딱 그렸을 때 3점도로 표현할 게 단점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육각형 모양의 빈을 생성해서 그래프로 표현해가지고 크기를 데이터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스캐터 플롯은 이렇게 나타나고 뭐 크면은 뭐 더 크기를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데이터 크기 비교할 때 아주 좋은 게 바로 헥스빈 플롯입니다. 그러니까 3점도도 표현하면서 크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연속형에 보통 쓰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막대 그래프 이산형이 아니라 연속형 함수인 것이 숫자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3점도를 그리는데 히스토그램, 그쵸? 그 히스토그램을 혼합한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딱 이제 아시겠죠? 연속형이니까 끊어져 있는 게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나면 이게 크게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습 때도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가 만든 걸 생성한 걸 불러줘. 그려줘. 헥스빈으로. x는 a, y는 b를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줘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리드 사이즈는 10. 그쵸? 이렇게 그리드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x, y 값을 반드시 지정해야 되고요. 그리드가는 뭐냐? 그리드를 그려줘. true로 아까 봤죠? 여기 그리드 사이즈는 뭐니까 격자의 사이즈 크기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보시면 이게 좋은 게 뭐냐면요. 이 C라는 값이 표현이 된다는 거죠. 즉 3차원을 2차원으로 축소해서 우리가 2차원이 이제 XY축 이렇게 평면으로 나타내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 이제 공간 지각을 할 때 이제 3차원까지 우리는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2차원적으로 만드는 게 바로 이 C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차원 축소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reduce C라는 펑션이 나옵니다. reduce 뭔가를 줄여주는 reduce 줄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함수인데요. 바로 이렇게 차원이나 어떤 거를 줄일 때 numPy를 쓰는 거죠. 전처리하기 위해서 numPy를 하는데 이 값이 max 값으로 최대 나온 값으로 해줘. 그리드 사이즈는 20이야. 20으로 해줘. 이렇게 표현하면 아까 그림하고 다르게 이렇게 3차원인 걸 2차원으로 압축해서 표현을 해준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x, y, 즉 평면이니까 2차원이라 이거예요. 2차원의 그 점 주변의 개수에 대한 히스토그램이 계산이 됩니다. 그쵸? 그걸 3점도 히스토그램의 그 축약형이라고 했어요. 이 헥스빈 플롯은. 근데 C 및 reduce 여기 C라고 우리가 Z라는 걸 이제 나타내 달라고 했고 reduce C 펑션이라고 했죠. 그 인수의 값을 전달해서 대체할 수 있는 집계를 지정한다 이거예요. 이게 잘 처음엔 말 봐도 한국말인데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뭐냐? 이 C라는 건요. 우리가 X하고 Y 딱 해놓은 다음에 뭐냐면 거기다가 우리가 최대값을 넣을 수 있을지 여기 한마디로 최대값을 표현해 줄지 아니면 평균값을 표현을 같이 해줄지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값이 표현이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C는 각 X, Y 점에서 2차원 평면에 있는 점에서 값을 지정을 원래 했겠죠. 뭐냐면 X는 뭐 2, Y는 3, 그러면 원래 평면에서는 2,3에 이렇게 표현이 될 거 아니에요? 원래 3점도로 하면. 근데 이제 이거를 요 3차원 표현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데 공간상에는 reduce C 펑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거의 최대값도 한꺼번에 이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크기나 색깔로. 빈의 모든 값을 단일 숫자로 줄이는 함수예요. 인수의 함수입니다. 뭐냐면 평균이나 최대값이나 합계, 서메이션이나 아니면 표준 걸 나타내는 거죠. 예로서 우리가 위치는 열, A, B, 그쵸? 에 주어지고 그 값은 열 Z에 의해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치 정보는
그쵸? 열의 A하고 B, 여기 A가, 그쵸? 벡터로 이렇게 열로 나왔던 걸 이렇게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값은, 요 값 안에 들어가는 값은 뭐예요? 평균 값으로 표현이 되겠다. 만약 평균을 집어넣으면. 그래서 이 B는 numPy에 여기서는 max 값을, 여기서는 max로 해줘. 그쵸? A하고 B에서 어떤 값이 위치를 딱 정해주고, 그쵸? 요렇게, 요면 A가 2고, Y가 B라고 하면, A니 B는 3이면, 2,3의 위치는 딱 정해주고, 요 값은 뭐로 나타낸다? 맥스 값. 그쵸? 맥스 값을 여기다 표현을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실습 해볼게요. 헥사고널 빈 플롯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헥사고널 빈 플롯. 우리 요 예제를 한번 여시면 헥사고널 빈 플롯. 자, 우리가 이론 시간에도 배웠지만 헥사빈 플롯은요. 데이터가 굉장히 커가지고 각각의 어떤 우리가 나타나는 관측 지점이라는 건 그걸 3점도로 표현할 때는 단점이 있다 이랬죠. 스캐터 플롯은 그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식 문서를 보면 육각형의 이런 형태가 나오죠. 헥사고널 빈이라는 거, 그 플롯이 나오는데 이 우리가 헥스빈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하시면 돼요. 헥스빈 플롯은 아주 유즈풀하죠. 아주 유용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Alternative to scatter plot을 대체하기 아주 좋죠. 그러니까 대안으로서 만약 당신의 데이터가 너무 dense해요. 그러니까 너무 밀집돼 있고 너무 많다 이거예요. 데이터가 크다 이거예요. 뭐하기에 그림을 each point 인집에 각각 표현하기에는 너무 크다. 그렇게 밀집돼 있을 때 여기 보면 밀집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점이 이렇게 색깔이 진하게 표시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해볼게요. 똑같이 이제는 이거 설명 안 해도 되죠. 여러분 한글 폰트 깨지기 막는 그 외에서 또 마이너스 폰트 깨지는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판다스와 넘파이와 매플라리 MPL을 부릅니다. 자, 요거 익숙하시죠? 1000개 그 1000 곱하기 2죠. 1000개 행과 2개의 열 그걸 랜덤하게 뽑습니다. 컬럼은 A, B로 2개의 컬럼만 나타내요. 그래서 DF를 하고요. 그 중에서 B만 부를 겁니다. 하나만 부르는 거예요. 지금 쭉 나옵니다. B만 부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헥스빈이라고 쓴다고 그랬어요. 이 데이터 프레임에 접근해서 플롯을 그려주는데 헥스빈 플롯을 그려준다. 자, X는 A라는 이름으로 적어주고 Y축은 B로 해줘. 그리고 그리드 사이즈는 10이야. 그렇죠? 여러분 이 그리드 사이즈는 말로 격자예요. 격자의 크기를 조절을 여러분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지금. 그렇죠? 제가 원래 연습했던 그거랑은 다르죠? 여러분들이 제가 HTML 문서로 줬던 그거랑 또 봐도 다를 겁니다. 왜? 랜덤하게 무작위로 다시 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달라졌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DF 플롯 헥스빈 그냥 하고요. 그리드 사이즈 이번에는 5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커졌죠. 5로 나타내니까.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유니폼 형태로 나타낼 수 있어요. 유니폼 분포 형태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0, 3, 1000 이렇게 돼 있죠. 뭐예요? 0하고 3까지의 범위에서 스타트 엔드예요. 그 범위에서 1000개를 무작위로 뽑아줘 이런 뜻입니다. 코드가. 그래서 그거를 Z라는 그렇죠? 우리가 열을 만든 거죠. Z라는 변수에 넣어달라는 거고. 그래서 그게 뭐가 있냐 했더니 1000개를 0부터 999개죠. 1000개까지니까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랭스는 1000이라고 나오죠. 데이터 타입은 실수형, float 64. 그렇죠? BT형으로 나타냈습니다. 쭉 이제 가셔서 이제는 뭐냐면 헥스빈 이제 이걸로 표현을 하겠다 이거예요. 헥사고널 빈 플롯으로 X축은 우리가 XY로 나타냈는데 A라고 하고 Y는 B로 하고 우리가 새로 Z를 만들었잖아요. 그걸 C로 해서 나타냈는데 여기 보시면 reduce C function numpy max grid size 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미 이론 시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드리면 이게 사실은 요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Shift하고 탭키 누르면 나오죠. 쭉 이제 닥스트링 쭉 하면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C가 뭐 하다면 그 다음에 리듀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를 정리한 거가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x하고 y가 있어요. x축, y축. 점 주변의 개수에 대해서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히스토그램 형태로 빈도수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근데 이 c 및 reduce c 펑션으로 인수의 값을 전달해서 대체 집계를 우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는 각 ax하고 y 그 값이죠. 그 점에서 값을 지정하고 reduce 펑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에서 각각 하나하나 단위를 나타내는 우리가 계급 값이죠. 그거의 모든 값을 어떠한 단일 숫자로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뭐냐면 예를 들어 평균이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바꿀 수 있어요. 여기 reduce 다음에 요 보시면 여기 C에서 뭐 reduce가 나오는데 reduce 펑션 나오죠. 여러분 보면은 reduce 펑션을 우리가 뭐로 이거를 인수를 만들어 바꿔줄 거냐, 그쵸? x, y 값 지정한 다음에 이게 reduce 펑션이라고 해서 어떤 모든 값을 평균으로 할 거냐, 그쵸? 아니면 최대값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합계로 할 거냐. 그래서 여기서 numPy의 예제는 sum이로 해주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의 인수로 바꿔주는 거죠. 자, 그래서 numpy를 이용해서 max 값으로 표현을 해달라 이거예요. A, B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1000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 C의 Z 값으로 이제 여기에 같이 사이즈가 나올 거 아니에요. 표현이 이제 X축, Y축에 각각이 있고 그걸 C 펑션에서 3차원으로 나타내잖아요. 근데 그걸 무슨 값으로 하면 numpy의 max 값으로 하고 이 그리드 격자 무늬의 사이즈는 20으로 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그림이 바뀌었죠. 이 데이터가 틀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또 바꿀 수 있어요. 이제 맥스 값을 기준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중앙값으로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드 사이즈 50으로 하면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여러분들이 이걸 복사해서 이걸 이제 민으로 바꿔볼게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데이터가 약간 그 메디안하고 미디언하고 유사하게 나타났다는 건 거의 50% 안에 그 중앙, 그러니까 평균에 가깝게 몰려 있다는 거죠. 데이터가 아주 좋은 거죠. 대칭한 분포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실습이었습니다.